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CAD 실무능력 평가 2급 2023년 10월 14일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파일과 모범 답안 파일은 KPC 자격 홈페이지에 가셔서 자료실에 기출 샘플 문제 항목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오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혹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목록 단추를 클릭을 하셔서 CAD 실무능력 평가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2023년 10월 14일 CAT 2급 정기시험 항목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서 압축도 풀어놨는데, 압축을 풀고 나면은 그 안에 1교시, 2교시 두 개의 폴더가 있는데, 어떤 문제를 하시던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1교시 문제로 설명을 드릴 건데 어, 뭐 편하신 대로, 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1교시 문제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항상 뭐 다른 영상에서도 안내를 드리지만 처음에 저장을 먼저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 한글 2014 버전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뭐 이제 캐드는 여러분의 연습하고 있는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서 버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장을 먼저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2023년 10월 14일 1교시 문제니까 2023 1014 01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항상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도면층 설정, 그리고 문자 설정, 뒤쪽에 입력하는 그 영어는 단축키죠. 예, 저장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S인데 편하신 대로. 그리고 치수 설정, 객체, 스냅 설정, CAD 환경 설정, 이런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인 도면 제도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도면층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LA 엔터. 도면층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뜰 건데,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외형선, 숨은선, 중심선, 가상선, 치수, 문자, 뷰포트 정해져 있습니다. 7개의 도면층을 생성을 하고 작업을 하라고. 외형선의 색상은 초록색, 숨은선의 색상은 노란색, 중심선은 흰색으로 놔두시고 가상선은 선홍색, 치수는 빨간색, 문자는 흰색 놔두시고 뷰포트는 하늘색. 선 종류에 이제 숨은선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로드 불러오겠다. 센터 컨트롤 키를 활용을 해서 히든 팬텀 확인. 숨은선은 히든, 중심선은 센터, 가상선은 팬텀. 그리고 외형선이 가장 많이 쓰이는 메인 도면층이기 때문에 외형선을 선택하고 현재로 설정 체크하신 다음에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은 도면층을 클릭했을 때 외형선이 선택되어 있고, 목록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이 만든 도면층들이 나타나면 됩니다.
자, 문자 설정. 한영키를 확인하시고 ST 엔터를 하신 다음에 글꼴 이름은 굴림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에 굴림으로 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적용, 닫기. 그리고 치수 설정. D 엔터. 수정. 기요미 화살표의 중심 표식 없음. 그리고 문자 탭의 치수 문자 색상을 노란색, 맞춤 탭에 이 축척은 여러분이 현재 작업하는 문제의 도면 축척을 보고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문제는 축척 2분의 1이기 때문에 2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라고 설정을 하고 확인, 닫기. 세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체 스냅 설정 OS 엔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이거는 버전에 따라 약간 다른데 중요한 거는 중간점을 끄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끝점, 중심, 4분 교차 연장, 확인. 그리고 CAD 환경 설정.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환경 설정이 있는데 딱 하나만 확인을 하세요. OP 엔터 옵션을 들어가셔서 열기 및 저장에 자동 저장이 체크가 되어 있고 5분 간격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확인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 다른 혹시 CAD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에 환경 설정 환경이라고 치시면 검색창에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치시면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셔서 도면 제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면 이제 본격적인 도면 제도를 할 건데 도면 제도를 하기 전에 투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투상이란 건 뭐냐면 2D 도면을 보고 입체 형상 3D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 반대로 입체 형상을 보고 도면화 작업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2D 도면이 전개가 될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투상인데,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CAD 실무능력 평가 2급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치수가 없는 부분들은 치수가 있는 아니면 먼저 그린 부분에서 포인트를 따서 그리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 정면도에서의 이 원 부분이 이 평면도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우측면도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포인트를 딸 때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색칠한 이 부분에서 포인트를 따서 와야겠죠. 그래서 간단한 이런 투상을 한다면 그리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정면도에 튀어나온 이 부분이 바로 평면도에서 이 부분이자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서 이 사각형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이 문제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별다른 건 없는데 이 정면도가 먼저 그려져야 됩니다. 이 정면도를 그리는 게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2교시 문제도 1교시와 2교시는 단지 시험 시간이 다른 것 빼고는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교시 문제와 1교시의 차이점은 1교시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원이 먼저 그려지고 원의 외접으로 다각형이 정오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2교시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외접으로 다각형이 역으로 뒤집어진 형상으로 그려집니다. 이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작업이 진행이 되니까 이 역으로 그리는 방법도 제가 한번 작업을 하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지름 50짜리 원을 먼저 그려야겠죠. 서클로 빈 공간에 반지름 50짜리 원을 그리고 폴리곤 POL 몇 각형을 그릴 거냐, 오각형을 그리겠다.
중심을 찍고 내접은 원 안에 들어가게 그리는 게 내접이고 외접은 원을 둘러싸게 그리는 게 외접인데 지금은 원을 둘러싸게 그려져 있죠. 외접 C 엔터를 하거나 C를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뒤집어진 오각형은 마우스를 이렇게 위쪽으로 갖다 대면 이렇게 뒤집어진 오각형으로 그려지니까 문제도면을 보고 여러분이 이제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4분점이나 그 밖에 다른 객체순의 포인트를 지정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각형을 그리게 되면 다각형이 그룹화가 되는데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X 엔터, 다각형을 클릭, 엔터해서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선이 하나만 선택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니까 오프셋으로 그 전에 라인으로 이 원의 중심 선 이렇게 중심선을 그리신 다음에 오프셋으로 25만큼 아래로 내려서 반지름 30일짜리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으로 정리하고 이 원은 숨은 선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은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트림으로 선택해서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2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프셋으로 21만큼 띄우고 95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프셋으로 95만큼 띄워서 익스텐드 연장 명령을 통해서 연장해주고 여기까지 연장 트림으로 정리 MA 매치 프롭으로 외형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정면도가 이제 거의 대부분 완성이 됩니다. 이 원은 가상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까지는 외형선이고 이 부분은 숨은선이죠. 이런 선은 이제 트림으로 정리를 하고 그냥 이렇게 그리시는 방법도 있지만 수정의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를 통해서 해당하는 객체를 클릭 그리고 끊고자 하는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끊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치 프롭 특성 복사를 통해서 숨은 선을 이 부분에 적용을 하시면 쉽게 작업이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 뭐 정면도에 필요한 부분은 다 그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평면도나 우측면도 둘 중에 어느 부분을 그릴 건지는 사실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긴 하지만 이제 형상을 봤을 때 우측면도가 먼저 그려져야 평면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평면도에 이러한 부분들은 다각형의 이 잘린 단면 이 다각형의 이렇게 뒤쪽에 이 잘린 단면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고 이 타원 부분도 이 원이 이 사선에 의해서 잘린 단면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측면도를 먼저 그려주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인으로 일단 이 사이의 거리값은 적당히 저는 한 100 정도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냐? 104. 왜 104냐? 우측면도의 이 끝에서 이 끝까지의 거리값은 평면도의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의 거리값과 동일한데 여기에 10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리값도 104가 됩니다. 참고로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 정면도와 평면도의 너비가 같고 그리고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높이가 같고 45도 선을 기준으로 우측면도와 이 평면도의 폭이 같다라고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라인으로 이 끝점에서 선 하나를 여유 있게 그리시고 이 끝에서 이렇게 선 클릭 클릭. 그러면 이 사각형이 바로 이 우측면도의 아웃라인 외곽선이 됩니다. 트림으로 정리. 자, 평면도도 외곽선을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라인으로 여유 있게 선 하나, 선 하나. 이건 이제 저의 방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선 하나, 적당한 위치에. 이건 이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 사이의 간격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극좌표를 띄워서 수평으로 선을 그리신 다음에 라인으로 끝점에서 각도 45.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려보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형상을 그릴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은 영상이 있고 여러분이 독학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실 때 물론 이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그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한테 가장 맞는 방법이 있겠죠. 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평면도의 그 외곽선, 아웃라인이 그려지니까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드디어 이제 45도 선, 우측면도, 평면도의 외곽선까지 다 작업이 됩니다. 우측면도와 평면도는 지금 치수가 3개밖에 없어서 그려놓은 부분과 다른 포인트들을 이렇게 잘 보고 그려나가야겠죠. 일단 60, 거리 60에 64도 오프셋으로 60만큼 띄우고 그리고 라인으로 이 끝점을 찍어서 64도라는 것은 각도 마이너스 64도 됩니다. 대칭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칭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64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64도니까 마이너스 64도. 그래서 방향만 이쪽 방향으로 선을 올려버리면 되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35니까 오프셋으로 35. 그러면 사실 이제 끝났습니다. 치수 3개가 다 주어진 치수 3개를 다 적용을 해서 이제 그렸는데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되는데 투상이 안 되더라도 가장 맨 위에가 여기니까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밖에 없겠죠. 참고로 혹시 여기에서 포인트를 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건 가상선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선. 중심선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선이죠. 그래서 가상선이나 중심선에서 다른 외형선이나 숨은선 이런 포인트를 딸 수는 없습니다. 겹쳐있는 포인트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딸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 선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고 정리합니다. 우선 될 수 있으면 정리를 그때그때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선도 여기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오프셋 사이 띄우기를 한 선이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투상을 해보면은 투상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원의 4분점에서 따는 선이 바로 이 선이 될 거고요. 이렇게 따는 행위는 사실 시험 때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가 바로 이 선이 될 거고
선이 몇 개 없잖아요. 우측면도는. 그리고 이제 여기 교차점, 바로 이 포인트에서 따는 선이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서 따는 선이 여기가 될 거고, 당연히 이 중심선이 바로 이 중심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해서 포인트를 따나간다면 쉽게 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이 부분 라인으로 이 4분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리면, 네, 여기 부분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라인으로 선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은 초반에 제가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자 이 부분이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평면도에 있는 이 22라고 되어 있는 이 치수와 65라고 되어 있는 치수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 그리고 여기까지가 6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프셋으로 22만큼 띄우고 65만큼 띄운 다음에, 자, 이 선 여기서 따겠죠. 여기서 이대로 와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선 하나 그리고 트림으로 정리, 그리고 중심선 이렇게 선 하나 그리신 다음에 정리하시면 우측면도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겠죠. 수정으로 점에서 끊기. 자, 매치 프롭으로 숨은 선을 적용을 하고, 그때그때 적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 적용하시면 이렇게, 예, 우측면도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여기 살짝 튀어나왔네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심선이 약간씩 더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좀 랜슨 명령을 통해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놔두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평면도 부분을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아마 학생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작업하실 때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 평면도 부분에서. 일단 치수가 있는 22, 65를 작업을 해주고, 오프셋으로 22, 65 그리고 나서 이 선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서 올라가는,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라인으로 일단 이렇게 선을 하나를 여기까지만 그려줍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끝나야 되니까. 트림으로 정리하고. 좀 너무 어려운가? 자, 투상이 안 돼도 포인트를 따는 법이, 직사각형을 돌려가면서 이제 포인트를 따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어떻게 찾냐? 거꾸로 가보세요. 자, 이 끝 지점이니까, 이 끝부분이니까 이렇게 반대쪽으로 갔을 때 포인트가 여기 끝점이 있고, 여기 교차점이 있고, 여기 끝점이 있죠. 그러면 이 위치를 봤을 때, 여기는 정리를 좀 해줘야겠습니다. 이 부분이니까 여기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갔을 때 여기 교차점
45도를 거쳐서 오는 이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두 군데로 갈 수가 있겠죠. 이거부터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 라인으로 이렇게 선 하나를 그려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가는 포인트가 어디냐? 바로 이 부분. 여기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는데 위치를 봤을 때는 여기겠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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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는 이 선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선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가는 선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포인트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가는 이렇게 여기겠다. 이렇게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조금만 집중하시고 반대로 여기 이 선상에서 이렇게 선 하나를 여유 있게 그려 놓으신 다음에 여기 틀어지지 않게 클릭, 이렇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죠. 자, 복잡해지니까 약간 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으로 정리하고 이 부분은 지우고 여기 부분을 여기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포인트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올 겁니다. 필요 없는 선들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너무 많으면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을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투상을 했을 때 이 다각형의 이 끝선이 이 선이 될 거고 이 부분이 여기, 그 다음에 아랫선 여기서 이렇게 여기 부분이자 여기 부분에 또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선은 지금 여기 부분,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포인트가. 이것만고 다른 포인트 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 정리를 좀 해 나가야 되니까 라인으로 일단 여기서 가는 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가는 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두 개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선을 그릴 건데 이 선을, 그러면 이 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는 포인트를 따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포인트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좀 복잡한데?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선은 동일한 선상이죠. 그러면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그려야겠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는 이 포인트, 여기부터 그려야겠는데요. 여기부터, 여기 이 선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이니까 선 하나를 그려놓은 다음에 반대로 갔을 때 여기 포인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바로 정리를 합니다. 트림으로 정리하고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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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지우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선을 그리겠습니다. 이 선을. 그러면 이 선상이니까 여기서 포인트를 따서 이렇게 포인트를 따나 가겠죠. 이 부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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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또 정리합니다. 바로. 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반대로 돌아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정리. 여기는 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되네요. 추가로 이렇게. 여기도 정리. 자, 그리고 나서 이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꾸 뭘 그려야겠죠? 이 부분.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오는 이 선상이니까 여기서 가는 포인트가 여기 하나, 이렇게. 이 부분은 이미 여기 그려져 있네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 포인트 여기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교차점, 이렇게 포인트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다각형의 윗부분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교차점, 이 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를 그려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모양이 나오겠죠. 자, 트림으로 일단 이 부분, 선 없애야 되는 부분을 없애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됐는데, 이 원을 가지고 타원을 그리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자, 타원을 그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뷰포트를 선택을 하고 원을 완성을 시키신 다음에 X라인 수직으로 4분 중심 4분 4분 중심 4분 수직 수평으로 그리고 나서 사선이 이거겠죠. 이 사선 연장을 시킨 다음에 마찬가지 수직으로 교차점 교차점 교차점, 그리고 45도에서 또 교차점에서 이렇게 3개가 나가면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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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가 오면서 직사각형 4개의 공간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 선 3개와 이 선 3개의 직사각형 4개의 공간, 이렇게. 그러면 타원 그리는 명령 일립스 EL 명령을 통해서 EL 엔터 교차점, 반대쪽 교차점, 그리고 위아래 교차점 중에 하나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타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원도 지우고 연장한 부분도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자, 레이 명령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바꾸고 RAY 단방향 무한선 레이 틀어지지 않게 선을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 RAY 원의 4분점에서 선 하나 4분점에서 선 하나 이 끝점에서 선 하나 이 끝점에서 선 하나 그러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간 이 선 4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타원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죠.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트림으로 정리하고 타원을 기준으로 정리. 이 부분 이제 바로 트림으로 단순하게 가볼까요? 정리, 그 다음에 정리.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되면 안 되는데? 여기 선이 하나가 있어야겠죠? 이 선. 라인으로 선 하나를 그려준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이 없어야 되니까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해서 안쪽을 지우고 그리고 이 선을 클릭해서 이 선과 이 선을 지우고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해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타원이 이 부분은 수문선, 외형선, 수문선이니까 수정의 점에서 끊기로 클릭 한번 끊어서 매치 프롭으로 이 부분은 수문선 다시 한번 수정의 점에서 끊기로 클릭 외형선 수문선이 이제 좀 많으니까 이 수문선들을 이제 지정을 해나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끊어지는 선들. 자, 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수정,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클릭 다시 한번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클릭 매치 프롭으로 수문선을 적용 하나씩 천천히 여기도 끊어야겠네요. 여기도 끊어야겠다. 오, 맞네. 여기도 끊어야 되고 집중해서 잘 작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점에서 끊기 클릭 점에서 끊기 클릭 다시 한번 점에서 끊기 클릭 매치 프롭으로 수문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완성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라인으로 중심선 표현을 해주시면 매치 프롭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 부분을 따는데 결코 그러니까 많이 어렵진 않지만 결코 쉽지도 않겠네요. 차근차근 하나씩 포인트를 이렇게 따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업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치수를 넣기 전에 모범 답안을 가지고 한번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선이 이렇게 조금씩 더 표현이 되고 있죠. 길게. 명령어가 len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랜슨 명령인데 선을 늘리거나 줄일 때 사용할 수 있는 len 옵션 중에 증분 de 값을 한 4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리고자 하는 부분에 선을 이렇게 클릭해서 늘리고
늘리고 늘리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보기가 좋은 도면이 되겠죠. 반대로 줄이고자 할 때에는 len 중분 t 마이너스 2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줄어드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범 답안 그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보면은 이렇게 모범 답안이 지금은 제공이 되고 있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2교시 모범 답안 파일이네. 1교시 모범 답안 파일을 해야지.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드래그, 컨트롤 숫자 1 특성에서 색상을 선홍색으로 바꾸고 치수 도면층을 일단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브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그러면 확대해서 틀린 부분이 없는지 다시 우측면도 틀린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평면도 틀린 부분이 없는지 모범 답안과 반드시 이렇게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자, 틀린 부분이 없죠? 잘 됐고 그 다음에 오버킬 명령을 하겠습니다. overkill 전부 다 선택 엔터 중복객체 삭제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0개의 중첩객체가 삭제되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첩객체가 없이 이제 도면 제도가 잘 진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치수를 그래도 뽑아봐야겠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치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없어 보이긴 하는데 자, 선형으로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수부터 104, 22, 65, 95, 25 치수를 뽑으면서 또 이제 사실 모범 답안과 맞춰보긴 하지만 또 다른 검도도 되죠. 근데 뭐 틀릴 일이 없겠지. 그리고 이 21 치수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선형으로 회전 로테이트, 회전 R 각도를 지정하라고 할 때 클릭 그래서 이렇게 치수를 뽑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치수 보조선을 꺼주셔야 되니까 치수를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숫자 1 특성창을 띄워서 먼저 클릭한 쪽이 치수 보조선 1이니까 두 번째 치수 보조선 2를 꺼주시면 이렇게 꺼집니다. 이런 식으로 또 선형 치수 60 하나 더 있네요. 35 치수 마찬가지 클릭해서 회전 R 각도를 지정하라고 할 때 클릭 이거는 두 개 다 꺼야 됩니다. 치수 보조선을 클릭하고 컨트롤 숫자 1 치수 보조선 1, 2를 다 꺼주시면 이렇게 이제 될 거고 형상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 64도 그리고 반지름 31과 반지름 50인데 자, 반지름을 선택하고 원을 클릭해서 안쪽으로 다시 원을 클릭해서 바깥쪽으로 그런데 이제 안쪽에 있는 치수는 중심까지 이어지게 하고 바깥쪽에 있는 치수는 꺾어야겠죠. D 엔터 재지정 중심까지 이어지게 하는 거는 문자 화살표 모드입니다. 맞춤 탭에 클릭하시고 확인 닫기 주석에 업데이트 하겠다. 클릭 엔터 하시면 이렇게 중심까지 이어질 거고 꺾는 거는 D 엔터 재지정 문자 탭에 ISO 표준이 이렇게 치수를 꺾어지게 만드는 표현 방법입니다. 확인 닫기 업데이트 클릭 엔터 하시면 이렇게 치수가 꺾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작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2023년 10월 14일. 참고로 그 2교시 문제에 아, 동일하긴 한데 왜 안 열리지? 열렸다. 자, 이런 형상은 어떻게 그리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반지름 47짜리 원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반지름 47짜리 원을 먼저 그린 다음에 외접이고 이제 역으로 된 오각형이죠. 폴리곤 오각형 중심을 찍고 외접 C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정오각형인데 마우스 포인터로 이렇게 위쪽에 4분점을 찍으면 이렇게 뒤집어진 오각형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적용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10월 14일 기출문제 CAT급 작업을 진행을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견해로는 9월 달까지의 문제가 굉장히 쉬웠는데 이번 문제는 살짝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이제 많이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면도 부분에 외접으로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평면도에서 약간 연습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시간이 좀 많이 소비가,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난이도가 좀 조정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 쭉 기출문제들을 열심히 풀어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작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2023년 10월 14일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